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1월 달에 발간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한번 책자 훑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 고용복지센터, 자세한 거는 고용복지센터로 물어보면 되고요. 저도 지금 받고 처음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는 거니까. 실제 보고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받은 거고요. 어, 네이버 카페에도 저희 국회의원 카페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창출 장려금, 고용 안정 장려금, 고용 유지 지원금, 청년 장년 고용 장려금, 고용 환경 개선 장려금,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고용 창출 장려금은 연장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신중년 적합임금의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여성 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이수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고용 안정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파견, 하도급 관리자,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우리한테는 거의 정해진 게 없겠죠. 기간제 말고는.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 예, 이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재택근무제 장기화는 불가능하죠.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지, 그다음에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전을 위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 중에 지원된다.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네요.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 재고력 증강으로 고용 고정이 불가피하게 사업자 중에 계속 고용 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고요. 청년층에게 장기 근속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장년 고용적은 중소기업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 고령자의 고용 촉진, 고령자의 고용 촉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만한 지원금이 있겠죠. 고용환경 개선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이거는 우리 쪽에는 쉽지 않은 얘기고요.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일생활 균형 인프라를 구축 지원하는. 그 제목만 읽어봐도 우리한테 이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여러 가지 지원금 아까 봤던 것들이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제목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고요. 세부적인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찾기 그 체크리스트가 지금 나와 있네요. 연장 근로를 단축하려고 한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복귀 기업에 해당한다.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체크를 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으면 이 페이지를 넘어가는 형식으로 좀 그 목차를 찾을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네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행정직 사회복지사 또는 그 생활복지사 중에서 전체 청년들 이렇게 했을 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또 있고요. 뭐 장애인들을 하는 경우 이제 흔치는 않죠. 우리 이제 케어다 보니까 흔치는 않은데 이런 경우도 있고 가족 부양이 있는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많이 뽑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 뽑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들 고용 촉진 장려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우리 이제 건설 제조업은 아니니까 그렇던데 이쪽 7번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하였다. 이 부분은 좀 활용할 만한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 위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사 이쪽은 우리가 이제 접받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기간 단축을 부여했다. 이건 우리 가능하죠. 출산 전후 해가지고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 이것도 가능한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정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가 있다. 이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 이거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전환을 하고서 추가적으로 한 명을 더 뽑는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장기항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체크를 해보셔서 우리 기간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네. 일단 그 말이 되게 어려운데 고용 촉진 장려금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해서 신규 고용 그러니까 없는 그 일단은 실업 하신 분들을 고용해서 신규 교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데 고용 촉진 자원금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까 막 그 가족을 돌보는 여성분들부터 해서 장애인 등등등
그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고용축지장려금 받을 수 있는 지원 요건이 되신다고 하면은 신청해 볼 만할 테고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신중년 적합 지원, 직무 고용 지원 이 부분도 장기요약에서 쓸만한 내용일 것 같고요. 이쪽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실업자 고용 통해서 근로자 수가 국내 복귀 지역은 우리는 보통 아니니까 이런 거.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한다. 이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양원에서 갑자기 이제 확장한 요양원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늘어난 곳들 같은 경우에는 교대제를 개편을 해서 현재 있는 그 올데이 근무 오프 뭐 아니면 주주회비비 뭐 이런 어, 근무에 비해서 좀 더 수월하게 8시간 교대제 근무제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 이렇게 약간 교대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신청서 제출하고 심사 승인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액도 나와 있는데요. 일자리 함께하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 80만 원, 그다음에 중견기업하고 대규모 기업 40만 원이니까 우리는 우선 지원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진행이 되다 보면 그 안 되는 부분들 제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그 고용노동부 네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5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80만 원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새로운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시라면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원되는 거. 예, 그 모든 분들이 다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원 제외 대상들도 나와 있는데 일단 핵심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이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그 우리 기관에서 지금 현재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들 유형들 그다음에 지금 있는 직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그 더 뽑거나 이럴 때 이제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기관들 아직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기관들 그리고 방문위원 같은 경우에 계속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해서 그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다른 것보다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걸 가지고 지원금을 그 대신 받아주겠다. 그래서 뭐 10% 20%뭐 비용을 낼 테니까 해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받을 비용들을 뭐 주면서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수수료를. 근데 그걸 퍼센트로 주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이제 위에 보시면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해준다. 여기 보시면 고용복지센터에 물어보면 웬만큼 해준다. 그리고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서 신청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게 이제 적은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수익 구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일일이 다 읽어드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한번 실제로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하나씩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책자 소개만 하고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든 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회 서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